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1편 업로드 이후 2편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네요. 지금 2편에서도 솔직히 다 담질 못했습니다. 영상 길이가 다 담으면 40분, 50분이 넘어가서 시청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전 이 나머지 정보들은 내일 아침 영상 제작할 때 같이 넣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가격은 1편 때와 지금 가격은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메가피가 비트코인인 창시자인 사토시의 정체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블룸버그는 24일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사토시가 나서지 않으면 자신이 곧 신원을 밝힐 것이라고 말하는 존 메가피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존 메가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이고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존 메가피는 최근 사토시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난 그와 얘기했고 그는 내가 그를 알리려는 시도했던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은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와 다른 많은 파티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인데, 네,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들은 메가피를 화나게 했고 메가피는 사토시 논쟁을 끝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존 메가피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사토시는 대체 누구지? 라는 미스터리는 끝내야 한다며 먼저 사토시는 CIA도 아니고 어떤 세계 정부 기관도 아니다. 그들은 일정 멤버로 구성된 팀이며 비트코인 백서는 한 사람에 의해 작성이 되었고 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누군가의 신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메가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평생 세계 최고인 사람들을 추적해왔고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있다면서 사토시 찾기는 내게는 식은죽먹기였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이 존 메가피가 이런 말을 거짓말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거짓말로 내가 알아, 나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누군지 안다, 내가 곧 밝히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무엇일까요? 과연 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의 정체가 곧 공개가 될 때 정말로 사토시가 크레이그 라이트라면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어질 텐데요. 만약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라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SV, 그거와 이어서 비트코인 ABC, 비트코인 캐시 세 개가 전체 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FSA,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 인수 시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청인 FSA가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할 때 사업자 등록을 재차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FSA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내부 컨트롤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시에만 사용자 보호 시스템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최근 후오비, 재팬과 피스코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들의 주요 주주들의 지분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앞서 후오비 재팬은 비트트레이드, 피스코는 자이프를 인수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정말 간편하고 필요한 규제들만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네요. 네, 한 트위터 사용자가 리플의 CTO가 데이비드 슈얼츠가 XRP를 매도해 왔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경고까지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HIN5555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는 트위터 사용자가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죠. XRP 투자자라면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데이비드 슈왈츠, 네, 리플의 CTO가 본인의 XRP 물량을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이것이 XRP 커뮤니티에 대한 가장 큰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또한 다른 리플 직원이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XRP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일에 슈왈츠만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는 슈왈츠의 예전 트윗을 인용하며 말을 이어나갔으며 트윗에서 이 CTO는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생각해낸 위험 경감 전략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슈왈츠는 트윗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은 수년간 오픈 마켓에서 매수한 XRP 및 다른 유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가 처음 돈을 넣기로 선택했을 때 내 아내와 나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할 경우 위험 경감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고 나는 이것을 약간의 슬픔과 함께 지켜왔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 트위터 사용자는 자산들을 계속 옮겨온 데이비드 슈왈츠와 리플의 직원의 두 XRP 지갑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네, 이 트위터 사용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부터 이 지갑들이 XRP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트랜잭션이 4월 9일에서 15일에 이루어졌는 반면에 SEC는 4월 3일 가이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될 수 없다며 XRP 알미로 불리는 단체와 그들의 유명 멤버는 XRP 커뮤니티 블로그에 매도가 전체 유통량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매도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랩스가 그들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안에서의 XRP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자금이 잘 사용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리플의 CTO가 XRP를 매도했다. 네, 이 주장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네, 아니면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리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이 미 증권사가 1100만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지원 전망이라는 이런 좋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미국 대형 온라인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는 더 블록 보도를 인용해서 TD 아메리트레이드가 최근 암호화폐 팀을 신설했다면서 에리스X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100만 명의 11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TD 아메리트레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한 트위터 금융 애널리스트는 TD 아메리트레이드를 통해서 나스닥에서 1BTC를 구입했다고 전했으나 이는 테스트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수록 정말 좋은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암호화폐의 자금 유입이 볼륨 증가로 이어지고 볼륨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렉셔널이 카카오 클레이튼 사용 검토, 블록체인 첫 실사용 기대감이 상승한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팍스넷 뉴스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개인 간 주식 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디렉셔널이 클레이튼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클레이튼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렉셔널은 거래 체결 툴을 제공하고 거래 전반을 관리하며 주식 대차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거래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기록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협력사인 신한 금융투자에 전송되면서 신한 금투는 전송받은 거래 내역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계좌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향후 거래, 처리 기록 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클레이튼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사로 꼽히고 있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해 클레이튼 관계자는 아직 파트너사로 확정된 건 아니라며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블록체인 시장이 확장돼 가는 것을 느끼고 볼 수가 있죠. 상상도 못한 곳에서 블록체인 그리고 이미 카카오페이에 네,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이 탑재가 돼서 죄송합니다. 네, 어제 좀 추운 데서 잤더니 약간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제 의견 이어서 나가면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이퍼 레저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정말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한 3일 전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도 이러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의 실사용이 슬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되는 것 같아 기대감이 큽니다. 네, 왜곡된 한국 블록체인 정책 타이밍 놓칠라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주요 선진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거나 아니면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 증표 정도로 봐야 한다는 인식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비슷합니다. 네, 각국의 지원 현황과 한국의 대응 개선 방안 등을 짚어본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네요. 네, 글로벌 조사기관 가트너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가치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에는 1760억 달러, 2030년에는 3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한국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2016년 이후 매해 6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산업이 60%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에 비해 블록체인 정책과 기술 수준은 해외 경쟁국에 현격히 뒤처져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게 되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2.4년의 기술 격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2.4년이면 IT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입니다. 네, 유럽, 일본,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다고 하네요. 읽을수록 정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디지털 강국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네, 미, 중, 일보다 못하다. 한국이 어쩌다 블록체인 혁명 속도에서 뒤처지게 됐을까요?
업계는 정부 당국의 왜곡된 시각과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7년 비트코인 투기 광풍 이후에 정부가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보다 암호화폐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주요 부채인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해 내놓은 정책의 대부분은 규제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ICO, 가상화폐, 가상화폐 아니죠, 암호화폐 공개 전면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 투자용 은행 계좌 개설 정지 등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규제 일색이다 라면서 이런 정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정말 어이가 없죠. 분리 육성 방침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개념부터 잘못되었죠. 많은 투자자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네, 답답하죠. 네, 저도 너무 답답하네요. 네, 업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당국의 인식 자체가 잘못되고 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모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 없이 기술만 개발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것인데 따로 떼어 본다는 것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버블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ICO를 완료한 프로젝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융당국의 기준으로 투자 위험을 평가한다면 인터넷 초창기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투기 논란도 긴 호흡으로 보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 중 중요한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해외는 자산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을 통해 블록체인 육성 중이죠. 네, 기사를 보게 되면 반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 정식 은행 자격 취득을 나섰고, 코인베이스도 비자 카드와 함께 제도권 금융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참 답답하네요. 네, 미국과 호주 금융당국은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 배포했죠.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45개 국가가 신원, 확인, 보건의료, 토지 소유권 관리, 사회보장, 선거 등 여러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202개의 구체적인 실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보자 라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관련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죠. 김영주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도박판, 투기처럼 편중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각국이 성장과 혁신 사이에서 여전히 균형을 찾고 있는 만큼 우리도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여야당에서도 암호화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아직까지 각국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늦장대응 천천히 갈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고삐 뿔린 말처럼 정말 늦었다는 걸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열심히 해도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네, 저는 우파 좌파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만큼은 있어서 지금의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하면서 너무 흥분을 한 것 같아 듣기 좀 죄송합니다. 이제 좀 가라앉히고
네, 한번 숨 한번 들이쉬겠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론이 영국 축구 클럽인 리버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써니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 리버풀과의 파트너십을 24일 트위터를 통해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의 감독인 쥐르겐 클롭이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며 당신이 철학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스틴 선은 트윗에 독특하고 혁신적인 초대에 감사한다며 리버풀 감동받았고 트론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탐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정식 파트너십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테더가 3억 USDT 추가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3억 달러 발행 좋은 기회가 될 것인가 라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이죠. USDT를 만든 테더가 어제 3억 달러 약 한화로 3,489억 원의 새로운 USDT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큰 액수의 암호화폐 이동을 알려주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발행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방대한 양의 USDT 발행을 통해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 자금이 발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많지만 그 자금들이 실제 법정 통화인 달러의 1대1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테더는 회사가 USDT에 대한 적절한 미국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죠. 네, 그러면서 이 소식이 과연 테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네,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테더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새 정부가 국가 구조 전반에 블록체인 도입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온라인 선거 캠페인을 이끈 마하일 효도로프가 새 정부는 국가 구조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투표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등이 포함된 국가적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런 거 기사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외환 규제기관 블록체인 거래 금융 솔루션 파일럿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외환 보유액 규제기관인 중국 외환관리국이 국경 간 거래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보도에 따르게 되면 플랫폼의 개발은 세이프에 의해 시작되어 항저우 블록체인 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은행 블록체인 기술연구소로도 알려진 이 후자는 중국 인민은행 PBOC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국 조폐공사 산하에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거래 금융거래 관리의 복잡한 물류를 더 잘 다루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된 보안, 분산망에 기록하여서 실시간 및 투명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운영 효율성과 보안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시스템은 포괄적인 규제 관리를 제공하며 특히 참여자의 데이터가 상대방 규제기관 또는 기타 승인된 기업에만 공개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면서 네, 세이프는 플랫폼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짱수성, 저장성, 푸젠성 등 3개 주요 무역성과 상하이와 충칭성 등 2개 도시에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경찰이 비트코인을 사용,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조직원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브라질 경찰이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려 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체포 당시 용의자는 인신매매 및 살인 전과자로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25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으며 채굴에 사용된 전력 역시 불법 장치를 통해 도용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네, 이 해당 조직은 마약 밀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하고 또 판매한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 밀매를 진행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면서 해당 용의자는 경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인데요. 네, 블록체인 브라우저 브레이브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으로 광고 시청자에게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기만 해도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보겠습니다. 네, 이건 오늘 나온 기사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분산형 브라우저 브레이브가 사용자가 광고 시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인 브레이브 애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광고와 웹사이트 추적자를 차단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방식의 브라우저인 브레이브의 사용자들은 이제 광고 수익의 70%를 브라우저의 고유 암호화폐 BAT의 형태로 그들의 관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브레이브 애즈가 브랜드가 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비용을 없애고 사생활 보안, 사기 등과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또 자선 관련 블록체인 컨설팅 스타트업 더 기빙 블럭과 협력하여서 광고 목록과 테스트 사용 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 The Human Right Foundation은 사용자가 브레이브 리월즈를 통해 조직에 팁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브랜던 아이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브레이브 광고로 이용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게시하고 있다며 브레이브 광고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웹 전반의 감시에 기여하는 중개자 없이도 게시자와 광고자가 번창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 산업의 경제성과 전환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월 브레이브는 뉴스 웹사이트 체다와 제휴에서 자사의 사용자에게 3개월간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무료 접속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브라우저 사용자들은 조치 없이 체다 웹사이트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얻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2월 보도와 된 바와 같이 브레이브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게 기반 브라우저로 됐다고 하네요.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포함한 복수의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최초의 네이티브 블록체인 전화 HTC 엑소더스 1에 사전 설치될 예정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번에 봤을 때는 이 브라우저,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한국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는 언급이 나지 않았는데요. 네, 한번 저도 알아보고 광고를 보고 저의 투자금 없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투자금 없이 광고만 봐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한번 알아보실 분들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알아봐서 좀 더 정확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브라가 비트코인 블록 크기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결국 확장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커뮤니티들의 좋은 부분들이 이념적으로 작은 블록에 갇혀 빠져나오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굉장히 노력하는 바이낸스죠. 저도 너무나 좋게 보고 있는 거래소인데요. 싱가포르에 비트코인만 지원하여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간다와 저지에서의 거래에 이어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세 번째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를 개시했다고 보도가 나왔네요. 바이낸스는 결제 처리 핀테크 엑스퍼스와 제휴하여서 싱가포르에서 거래소를 시작했는데 바로 코인베이스가 싱가포르에서 자체 영업을 시작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싱가포르에서 영업 중단하면서 제휴를 중단했는데 지난 10월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 환전소를 건설하고 동남아 지역의 다른 피아트 대 암호화폐 교환을 탐사하기 위해 버텍스 벤처스의 전략적 투자를 받아들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네요. 네, 프랑스 경제지 캐피탈이 삼성 레저에 29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프랑스 경제 전문지 캐피탈의 19일 보도를 인용, 한국 최대 기업 삼성이 프랑스 소재 암호화폐 하드웨어 생산 업체 레저에 260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 투자로 레저의 밸류에이션은 2억 9천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코인데스크는 해당 투자건과 관련해 삼성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삼성은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57.4%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매니아들 모두가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2019년 첫 4개월 동안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좋게 말해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 57.4%지 탈비트하기 글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비트 참 힘들다. 탈비트하기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너무나 점점 더 막강해져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투기 자본 감시 센터가 코빗 운영 배임 김정주, 유정현 NXC 대표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연합 뉴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시민단체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김정주, 유정현 NX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고 하네요.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NXC 임원 김정주와 유정현은 2017년 9월 960억 원의 코빗을 인수했으나 코빗에 대한 NXC의 장부가가 2017년 964억 원에서 2018년 185억 원으로 감소해서 779억 원이 손상 차손 처리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금융, 투자 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이는 자본, 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거래소에 관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문제일까요? 네, 우리나라 거래소들 조금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조금만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좀 더 노력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에 안전하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유명 투자자가 제가 앞서 했던 USDT 추가 발행이 공급 초과로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자오등 D그룹 창업자가 테더 재단이 USDT 추가 발행한 것에 대해 초과 공급이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시장에 있는 USDT는 어떻게 풀리는 것일까? 당신이 테더에 1달러를 주고 1USDT를 구입하게 된다. 여기서 테더는 0.1%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게 전부이다. 그렇다면 USDT의 초과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 두 개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USDT의 공급량이 테더가 비축하고 있는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USDT 공급량이 시장의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다. 전자는 테더 재단이 자금을 유용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고, 후자는 USDT의 가격에서 알 수 있다. 현재 USDT 거래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즉 초과 공급은 아니라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USDT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테더 측이 추가 발행에 나선 것이라며, 테더의 추가 발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옳지 않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만약 시장의 수요에 의해 추가 공급에 나선 것이라면 테더의 가격은 붕괴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모넥스 암호화폐 관련 사업 손실이 1,500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경제 미디어인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일본 금융서비스 그룹 모넥스가 발표한 재무제표를 인용해서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모넥스의 영업이익은 4.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4.4억 달러 대비 4% 하락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코인체크를 인수하기 전부터 모넥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했지만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상품 관련 서비스로 인한 손실은 1,52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 관련해 모넥스 측은 코인체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 한국의 블록체인 정책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말도 빨라지고, 좀 언성도, 좀 말 높이도,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코빗에, 우리나라 거래소, 최초 거래소인, 코빗에 이런 안 좋은 소식까지 겹치면서 좀, 이렇게 정보 전달하면서 흥분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